안녕하세요. 긍정의 솔로몬입니다. 지금 벌써 자정 12시 21분인데 지금 막 들어왔어요. 일이 오늘은 너무 피곤하네요. 제가 매일 그러는데 토요일도 이렇게 일을 해야 되니까 뭐 길게 영상을 좀 내용을 풍부하게 좀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해서 지금 간단하게 핵심만 찔러서 축약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가격이 주말인데 안 떨어지고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뭐 다들 포모가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전 제가 한 보름 전, 한 달 전에 저점이 있었을 때 어느 정도 왔을 때 그때 못 사고 제가 더 저점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수익이 좀 어느 정도 있었던 분들 이제 팔고 수익 실현하고 다 수량 정리하신 분들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팔까요 말까요 할 때 제가 기다리시죠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무조건 다 수익을 보신 분들이 꽤 있는 걸로 봐요. 뭐 그래봐야 수익이 몇 프로 되겠습니까? 뭐 10% 20% 정도 선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그때 다 파니까 지금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가니까 포모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걸 대비해서 기존 보유 수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유 자금으로 이제 현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뭐 욕심이 나신 거겠죠. 뭐 그러니까 욕심 나신 만큼 포모 알아서 견디시든 뭐 포모대로 사시든 각자 알아서들 하세요. 뭐 제가 여러분 뭐 투자 자문위원도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저처럼 단기 차익 실현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버티신 분들은 뭐 지금 올라가도 크게 마음이 불편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죠? 예.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둘 다 기회니까 꽃놀이패 아닙니까? 하여튼 개인의 다 선택이고 개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왜, 왜 하락장이 올 수밖에 없는지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보세요. 지금 7월 30일 날 발표를 했죠. 미국에서. 그, 미국 신규 국채 발행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9월까지 3분기죠. 9월까지 1조 달러 가량 되는 그 신규 국채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10월, 11월, 12월 4분기 때 또 1조 달러 이렇게 해서 2조 달러를 발행을 할 거예요. 지금 뭐 발행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분기 국채 1조 달러 정도. 그 1조 달러 중에서 단기 국채로 발행되는 게 5,500억 달러고 이제 장기가 4,5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거의 뭐 6대 4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죠? 단기 국채가 더 많이 발행되죠. 단기 국채를 더 많이 발행되는 이유는 아시겠죠? 왜냐하면 장기 국채 금리가 이미 지금 4.5% 5% 선에 지금 육박하니까 5% 넘으면 디폴트거든요. 이 부담이 되니까 장기 국채를 발행을 못 하죠. 그만큼. 그러니까 단기 국채를 발행을 해서 단기 국채는 지금 금리가 3.6, 3.789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장기에 비해서는 금리 여유가 좀 있죠. 그래서 단기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기 국채를 발행을 위주로 지금 하게 되면 한꺼번에 지금 불과 2, 3개월, 2달 동안 지금 1조 달러가 쏟아져 나와요. 장기 국채, 단기 국채 합쳐가지고. 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수량이? 그럼 공급이 많아지면은 그 공급 많아진 거에 대해서 그 팔려는 매물들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안 사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자를 더 많이 줘야 사겠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그럼 단기 국채 금리가 또 상승할 거 아닙니까? 이게 단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단기 국채도 위험해질 거 아닙니까? 장기 국채도 위험한데 단기 국채까지 위험해지면 결국은 단기 국채가 올라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키워드는 어디에 있냐면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베센트가 미국 재무부 장관이 꼼수 쓴 거예요. 꼼수.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단기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연준에서 금리 인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 시중에 물가 대란이 와요.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금융시장 붕괴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연준의 금리 인하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압박하는 거예요. 저기를 이게 파워를. 그래서 지금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지금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연말에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할 그 가능성이 낮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왜 그러냐면 금리 인하를 해서 이제 양적 완화가 돼서 돈이 또 쏟아져 나올 거 아닙니까? 돈이 한꺼번에 찍어서 쏟아져 나오게 되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인플레가 일어난 거예요, 인플레이션. 그러면 연말이 되기도 전에 인플레이션이 발생돼 가지고 돈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면 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가가 치솟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관세 여파로 7월분, 8월분 이제 CPI 지수 발표하게 되면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부터 그럼 다음 달 9월 달로 CPI 지수 반영이 되면 금리 인하를 어거지로 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있겠습니까? 9월 달에 금리 인하에서 잠깐 시장이 반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폭탄 돌려막기 이 말하자면 골마서 터지는 부분이 연말에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규모의 큰 빅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 연말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까? 그럼 미국의 이제 국채로 인해서 안 그래도 혼란이 이제 뭐 더 커졌는데 물가 압력까지 이렇게 받는데 관세 여파로 어떻게 금융시장 자체가 미국 달러 자산이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간이나 뜻을 아셔야 돼요. 지금 지금 당장 지금 금리나 9월 금리나 기대감으로 일시적으로 지금 시장이 상승세로 지금 돌아선 거에 대해서 지금 착각들 하시잖아요. 올라간다고. 이게 지금 이 와중에 또 포모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포모가. 아, 이거 지금 안 사면 못 사겠네. 또 올라가겠네. 뭐 이미 지금 들어가신 분 계시겠죠. 근거가 있어요. 제가 하락장이 온다는 근거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간에요. 이제 물가지수 발표가 CPI 지수 발표를 할 거예요. 미국 시간 8월 12일 다음 주 이제 화요일인데 한국 시간으로는 하루 더 수요일이 되겠죠. 8월 13일. 그때 물가지수가 좋게 나올 리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자, 이제부터 계속 물가지수 CPI 발표하면 나쁘게 나올 텐데 어거지로 금리 인하를 눌러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기는 거예요. 왜? 금리 인하를 억지로 한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억지로 연준에서 9월 달에 한 상태에서 CPI 지수가 발표돼서 물가 지수가 올라가 있다. 이래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가가 오히려 더 올라가는 역효과 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면 미국 자산 시장이 붕괴하는 거예요.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내일 시간 봐서 이 관세 여파가 이 미치는 영향과 그 물가 그리고 미국 국채 전부 다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 상관관계를 내일 한 번 더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그만 좀 자야겠습니다. 주무세요.